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했던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죠. 문제 빨리 펼쳐보세요. 아침에 형법 모의고사 봤나? 잘 봤어? 잘 봤어요? 왜 말이 없니? 뭐 어렵게 냈더나? 쉬웠어? 너무 쉽게 내는 거 아니야? 응? 좀 어렵게 내려 해. 내가 그랬다고. 알겠지? 다음 주에는 네 해병대에 그걸 가오로 딱 잡아가지고 너무 쉽습니다. 좀 어렵게 내주세요. 뭐 이런 거. 고참이랑 같이 해. 우리 그 뭐 블록이랑 별일 없더나? 잘 살고 있어?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아침에 그 7시 반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아침 7시 반 정도 전화를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씻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씻을 부위도 많은데. 아니, 일어나야 될 시간인데 전화를 했더니 안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8시 반쯤인가? 그래 다시 전화했다. 그제서야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씻지 안 하고 왔을 거야. 아마 목요일 이순환 강의였죠. 아마 씻지 않고 강의했을 거예요. 그 시간에 어떻게 씻고 오냐? 그때 일어나더라니까. 아이고 영감쟁이 그냥 체력이 떨어질 만도 하지. 자, 1번에 긴급 체포에 관한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라고 했습니다. 긴급 체포에 관한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이거는 여러분 그 1번에 피고인이 서당시 긴급 체포되었다가 사회의 조치로 석방된 후에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 법한 구속에 해당한다는 거. 석방이 된 후에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구속이 이루어졌다. 이건 위법한 구속이다. 틀리죠, 그죠? 우리 긴급 체포했다가 석방한 자를 동일 범죄로 다시 재긴급 체포는 안 되지만 지방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 영장 체포, 영장 구속은 돼, 안 돼? 되잖아요. 그 이야기니까. 이제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형사가 돼가지고요, 긴급 체포를 한번 하잖아요.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범죄로요, 여러분 긴급 체포했던 그 동일 범죄로 다시 그러면 재긴급 체포는 안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다시 붙잡을 필요가 있다면 영장을 발받아서 하는 영장 체포, 영장 구속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은요, 정말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꼭 이제 수사 파트를 근무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그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물 경찰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번에 긴급 체포에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피해자를 석방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거는 맞죠. 그런데 이 경우에 긴급 체포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경은 적시 검사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적시잖아요. 30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30일이 오답으로 들어가 있는지까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왜 30일이 오답으로 들어간다고요? 우리 검사가 30일입니다. 검사가. 됐죠? 그다음 3번의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춘 이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돼, 이름들. 현행범 체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사후에 우리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 후에 여러 가지 조사 활동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 법원이 만약에 요건 구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경찰이 됐을 때, 형사가 됐을 때 쉽게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겁니다, 아마. 여러분 했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쭉 심리해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이거 긴급 체포 요건, 현행범 체포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막 이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잘못됐다고 하면 그럼 당연히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노? 여러분 잘못됐다고 법원이 이야기해 주니까 징계 들어오겠죠, 징계. 감봉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아도 월급이 순경은 작다라고 하는데 계속 깎이겠죠. 이거 진급도 안 되고 이거 한번 잡았더니 계속 감봉이야. 몇 번 잡고 나니까 감봉이야. 그만할게요.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긴급 체포는 또 중범죄인데 그 요건 판단을 그런 어떤 아주 급박한 사항이지 않을까요? 우리를 잡는 이런 사항은. 그런데 요건 판단에 재량을 줘야죠, 그렇죠? 법원이 판단한다 한다면 쉽게 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포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판단한다고요? 그 당시 수사 주체가 판단하고, 또 이 판단에 상당한 재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현실적으로 현저히 그 판단이 합리성을 잃으면 돼, 안 돼?
그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건 안 되겠죠. 뭐 그 정도 하면 돼. 4번은 옳은 지문이잖아요. 그다음 이번에 변호인 피해자 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 이 90이네, 여러분. 4번이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 적시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수사기관이 잘못된 처분을 했을 때 다툴 방법은요. 뭐라고요? 우리 첫날부터 계속했던 거잖아요. 체계를 딱 잡고 시작했잖아. 뭔데? 준한 거죠. 수사기관의 어떤 처분이요? 이런 데 이제 이야기해 주면 좋아요. 어떤 처분이요? 구수한 변호라고 하겠죠. 구수한 변호. 구는요 구금이고, 압은요 압수. 자, 수는요 압수고, 화는요 압수물의 환부, 돌려주는 거 환부. 그다음 피해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이죠, 그죠? 이런 것들 딱 기억하시면 되죠. 준항고입니다. 이 적시항고는 이제 어떤 재판에 대한 부분이 불복이라고요? 누구의 재판이요? 법원 중에서 어떤 법원이요? 수소법원이요. 이 수소법원. 공소득이 받아서 유무죄 재판하는 수소법원의 어떤 재판이요? 우리 수소법원의 재판은 판결하고 결정이 있고, 수소법원의 구성원은 법관의 재판을 명령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재판이요? 결정이라는 이 재판에 대한 불복. 원래 안 되는데 되는 게 항고죠. 그 항고를 다시 보통항고하고 적시항고로 나뉘어지잖아요. 이 보통항고, 적시항고. 그때 적시항고가 나오는 거잖아요. 적시항고를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적시항고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체계를 또 한 번 더 잡아보세요. 3번의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이 뭐냐? 3번은 77%로 정답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긴급 체포의 구속장 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자, 이건 여러분 이제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본 친구도 들어 있었는데요. 제가 손으로 한번 가려봐라라는 이야기까지도 했던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여러분, 긴급 체포의 구속장 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동일 범죄로 영장 없이는 체포 못하죠. 영장 없는 체포인 긴급 체포 못하죠. 근데 무슨 체포는 가능하다고요? 영장 체포는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예 체포를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만약 여기에 영장 없이는 이 말이 들어가면 이건 옳은 지문이죠, 그죠? 영장 없는 체포인 긴급 체포는 안 된다라고 하면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영장 없이란 말이 빠졌죠. 그러니까 체포에는 영장 체포도 있고 긴급 체포도 있잖아요. 근데 영장 체포까지 다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영장 없이란 말이 빠지면 아예 체포를 못한다는 말이니까 그건 틀립니다. 영장 체포는 되고 긴급 체포는 못하죠. 이번에 여러분 이걸 제가요 그날 로또 사셨습니까? 토요일에? 이런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한 3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오답이 나오는 것은 어제 로또를 사셔야 되는 날인데 지난주에 토요일 날 오답이 났어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여기 2번이요, 2번. 여기 우리 사경이 긴급 체포했다면 적시 검사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죠, 그죠? 적시. 36시간 이내 이렇게 하면 출제된 적이 있어요. 맞아, 틀려요? 틀리죠. 36시간 이내 아닙니다. 적시 승인을 받게끔 돼 있어요. 이 36시간 뭐 이렇게 원래 이제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예, 36시간입니다. 됐죠? 3번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긴급 체포된 피해자에 대한 긴급 체포 승인 권유와 함께 구속영장 신청한 경우에 검사에 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 대면 조사는 긴급 체포의 합당성이나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자, 틀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긴급 체포를 사경이 했을 때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잖아요. 이때 승인을 건의하는데 이 검사가 딱 보니까 이 긴급 체포의 적법성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대면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게 밝혀질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직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검사는 대면 조사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면 조사 권한이 있다. 그런데 이 대면 조사를 할 때라 하더라도 어느 경우만 할 수 있다고요? 긴급 체포의 적법성이 의심스러울 때, 긴급 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될 수는 없다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실시될 수 있다 이렇게 특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이거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가벌병 공동으로 출판물을 통해서 A 명예를 훼손했다. 검사는 가벌병 출판물의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A는 갑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판물을 통한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죠. 우리 반의사 불벌죄의 공범은요 한 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국가한테다가 우리 형사 절차에서 요놈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그놈만 형사 절차를 밟아야지 다른 놈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형사 절차는 인권 침해 소지가 너무 높고 해서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그 사람만 절차를 밟아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공범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예외적으로 두 군데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친고죄의 고소하고 그다음 뒤에 가면 공소시효,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공소시효 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친고죄의 공범만 한 놈이 되는 겁니다. 한 놈이.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은 한 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각각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놈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라라고 했고 A는 갑에 대해서만. 그럼 갑은 처벌 못하는 겁니다. 갑은 유무죄로 못 가고요. 뭐 형식 재판을 끝내야 돼. 반의사불벌죄는 처벌하지 말라라는 의사표시가 없어야 다툴 수 있거든요. 처벌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다툴 수 없어요. 그러면 소송 조건 불구비, 다투기 위한 조건 불구비, 형식 재판. 자 해보자. 형식 재판 4개. 4개 중에서 뭘까? 공소계약 결정. 한번 두 문자 말해봐라. 공소계약 결정. 또 기억 안 해? 또 암기 안 했나? 암기 안 했나? 대단한데. 예. 공소계약 결정이요. 공소계약 결정 뭐 치사경범. 그냥 공소계약 판결. 제법 다중고처제처 뭐 처벌 불행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공기판. 갑에 대해서는 공기판. 그다음 관할 위반 판결은 관할 위반. 그다음 연서 판결은 사실 폐지가 확정됐잖아요. 그 사실 폐지가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법원직 있잖아요. 법원직 경쟁률이 엄청 올라갔대요. 이번 법원 그 이제 3월에 이제 법원 볼 거 아니에요.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경쟁률이 엄청 올라갔대요. 응시 인원이 막 늘었대요. 엄지대포. 그 노장들이 지가 공부했던 과목들이 그대로 이제 지네들 공부를 만 2차까지 경험이 있다면 그 다 공부를 했던 과목들이니까 그쪽을 보는가 봐요. 법원 행시 이런 것들도 되게 경쟁이 올라가고 그다음 법률구조공단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법원직은 경쟁률이 엄청 올라갔다. 우리한테로도 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로도. 나는 우리한테로도 많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관 쪽으로 안 간다면, 경관부 쪽으로 안 간다면 우리한테로도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기니까. 근데 올 수 있다라 봐요. 이 수사권이 독립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수사권이 독립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그런데 뭐 그렇게 뭐 와도 우리가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보면 3번에 갑에 대해서는 공소계약 결정을 4번이죠. 갑에 대해서는 공소계약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얼병에 대해서는 실체 판결을 한다. 이 맞죠, 그죠? 5번에 피해자 진술의 영상 녹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 5번 문제는 정답률이 쭉 가가지고 90이네요. 자, 1번이죠. 영상 녹화물의 방법으로는 성립의 진정을 증명 못한다. 틀리죠? 우리 영상 녹화물의 용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징계한 영상 녹화물이라 했죠. 이 지는 뭔데? 실질적 진정 성립이요. 그리고 기업 환기용. 이건 뒤에 가서 다 합니다. 여러분 증거법에 가면. 일단은 징계한 영상 녹화물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 실질적 진정 성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진술한 대로 그대로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내가 진술한 대로 조서를 작성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를 해두었다면 영상 녹화 테이프만 돌려보면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죠. 자,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고. 자, 6번에 피해자 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거기 6번 문제는 정답률이 83%예요. 피해자 신문할 때 신문자의 진술 거부 고지해야 된다. 그럼 당연하죠. 그다음 2번에 자, 사경관이 피해자를 신문할 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법정 대리 신청이 없더라도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사하게 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뢰관계 동수 제도는 신동장년 직권 신청이라 있죠. 신청도 되지만 직권도 되잖아요. 동사하게 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피해자나 피해자 아닌 자의 진술하는 것을 영상 녹화하기 위해서는 동의 드립니다. 왜요?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고 참고인의 경우에는 동의니까요. 근데 둘 다 동의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그 다음에 4번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이상이다. 피해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이를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사인관이 이를 지정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피해자 1위는 지정하고 지정이 없다면 검사 사경할 수 있다는 것. 7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7번은 쭉 가서 61%. 자, 기억번에 쭉 가서 여기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 자, 이것은 전기통신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맞죠, 그죠? 우리 감청이라는 것은 송수신과 동시에 취득 체록하는 것을 말하고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내용을 추출하는 것은 취득 체록하는 것은 이거는 감청이 아닙니다. 일단 니은번에 여러분 니은번을 좀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이걸 녹음하지 못한다. 제3자가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지 못한다. 이런 거요. 이 둘이가 만약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해. 근데 내가 몰래 싹 숨어서 말이야. 확 녹음한단 말이죠. 이런 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이것을 몰래 녹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 세 명이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3자간 대화를 합니다. 3자간. 그리고 우리 세 명한테는 공개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도 대화를 하고 이렇게도 대화하고 저 둘도 물론 대화를 해요. 이렇게 야 여기 야 그런 일이 있어? 하는데 내가 뒤에 녹음 버튼을 탁 눌렀단 말이죠. 근데 이 둘의 대화를 내가 녹음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 녹음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대화 당사자잖아요, 대화 당사자. 지금 공개돼 있잖아요, 내한테. 그래서 3자 간 대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번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 디귿번. 자, 이건 수사기관이 이 둘이가 공범이거든요. 마약, 뽕을 같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구속 수감돼 있거든요. 내가 이 친구한테 휴대전화를 제공합니다. 지 휴대전화 제공해요. 자, 공범과 통화하면서 공범의 말을 녹음해라고 지시합니다. 이 친구가 녹음을 해요. 자, 이것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비밀 녹음이지만 수사기관이 지시에 의해서 한 수사기관의 도구에 지나지 않죠. 따라서 이거는 위법 수입 증거입니다. 증거로 쓸 수는 없어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있다 했으니까 틀리죠. 그 다음에 자 리얼번에 노래방 도움이 나오면요. 여러분 노래방 도움이 나오면 우자에서 위자가 싹 보여주면 좋아요. 위법. 그쵸. 그래서 이제 맨 뒤로 가면 위법한 함정사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자 거기에 미연번에 위법한 함정사의 기회 공소를 기한 경우 이때는 뭐 공소기각 판결이라 했죠. 무죄 판결 들어가면 틀립니다. 무죄 판결. 여기 무죄 판결 땡이죠. 자 이제는 여러분 이제 서서히 이걸 이제 지금 1회 독밖에 안 했는데 다음번 계속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 함정사 공기판 무죄 땡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요 왜 공기판인데 하면 그 공기판이지 그냥 무죄 아니야. 아니 왜 무죄 아닌데 그건 공기판이야. 어느 순간 이렇게 돼. 그 시점이 여러분 학교 가는 시점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내가 무조건 야 함정사는 공기판이야 암개 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을 수 있어. 근데 그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지만 그 이해란 수험생이 해야 될 이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강사가 아니니까 해야 될 이해라는 것은 처음에 머릿속에 들어올 때 그 부분이 없게끔만 하는 게 그 이해지. 엉터리 이해를 하더라도 때로는 강사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는 것 중에는 때로는 엉터리 이해를 하더라도 머릿속에 쉽게 들어가기만 하면 물론 엉터리 이해시켜주지는 않아.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설령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엉터리 이해하더라도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기만 해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만 쉽게 하면 돼. 결국 여러분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반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었다 해가지고 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 공부한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는 논리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답을 할 그런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 정확하게 해야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혹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자 8번에 피해자 신문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8번은 쭉 가가지고 96. 이거 잘했네. 자 4번이죠. 피해자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경우에 피해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영상 녹화할 수 있고 틀리죠. 피해자 진술을 영상 녹화할 때는 사전고지. 이거 참 많이 나와요. 그 다음 9번에 다음 중 피해자 신문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 질문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없다 했으니까 틀리고요. 다시 10번.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 조력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 맞죠. 그러니까 한 개 잘못됐다. 그죠? 자, 10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 뭐냐. 10번은 쭉 가가지고 88이네. 88. 여러분 쭉 가서 군대 동기와 공모를 했대. 그럼 끝났죠, 여러분들. 자, 내가요, 내 군대 동기하고 같이 우리 누나 집을 틀었습니다. 이렇게 돼. 절도를 했다고요, 재산죄. 그럼 내하고 누나는요, 우리 둘이가 공범이거든. 근데 내하고 누나는 친족이니까 친고죄고. 그 다음 이 친구는요, 남이죠. 친족이 아니죠. 비친고죄. 그럼 우리는 친고죄 공범이 아니지. 친고죄 공범이 아니니까 따로 간단 말이죠. 이게 원칙이라고 했잖아. 그럼 끝났네. 따로따로 간 것만 찾으면 될 건데 갑의 누나와 신분관계인 없는 을에 대한 고소는 을에게만 이렇게 있다. 그렇죠. 을에게만 이렇게 있다. 이게 3번이 답이겠네. 그다음 11번 고소의 취소 포기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게 뭐냐. 4번이죠. 고소권 포기란 말이 나온다. 4번에 그지? 이건 11번은 정답률을 한번 볼까? 81이네. 81. 좀 떨어졌다 너희들. 우리 고소권 포기라는 말이 4번에 나오잖아요. 4번에 그 고소권 포기. 우리 고소권 포기 우리 판례는 인정해 불인정해? 고소권 포기를 인정하지는 않지. 그러니까
자, 고소 포기는 뭔데? 이거 한번 정리해 보자. 고소 포기는 고소 취소와 개념 한번 비교해 봐봐. 고소 포기는 자, 아직 내가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앞으로도 고소 안 할 거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뭐 고소 기간 6달 뭐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 앞으로 안 해. 이게 바로 고소 포기. 고소 취소는요. 고소를 했다가 이거 처리하는 거. 이게 고소 취소. 자, 고소 취소는 우리 법에서 인정해. 판례도 당연히 인정해. 법에 있으니까. 근데 고소권 포기는요. 법에 없거든. 고소권 포기 그러니까 학설이 대립이 있어. 근데 우리 판례는 고소권 포기를 인정해요, 불인정해요? 불인정한다고.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고소권 포기 의사를 표시했지.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권 포기 의사를 표시한 이상 여기까지 그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피해를 입었다. 또는 여러분이 나중에 형사가 됐다. 어떤 놈이 고소권 포기할게요 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속으로 이 시기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 시기 막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 포기했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해박한 지식을 법률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 인터넷도 많이 물어보고 해요. 여러분이 피해자한테 여러분이 법률 지식에 딸리면 끝이에요, 그냥.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고소권 포기 정확히 얘기하지. 고소권 포기는 인정 안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나? 고소장을 제출해서 피고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지. 그러면 고소는 적법하지. 고소권 포기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그 뒤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처벌해달라.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고 그럼 적법한 고소로 효력이 있잖아. 근데 없다 했으니까 틀리죠. 그리고 1번은 어떤 내용인데요. 자,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 부가 여러분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어른이잖아요. 이 친구가 내를 모욕했어. 그러면 내만 고소권을 가져요. 근데 내가 죽었다면 나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가 고소권을 갖죠. 그런데 배직형은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고소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죠?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해요. 내가 만약에 고소를 하고 죽었다면 그때 나의 명시하는 사람은 뭔데?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 명시하는 의사에 반해서 나의 직계 친족인 아버지가 내가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나의 명시하는 사에 반하지는 못하거든. 또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도 돼. 고유 고소권자가 한 고소를 아버지인 대리 고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판례 사안은 23살 된 여자애가 범죄 피해를 당하고 고소하고 사고로 사망해요. 이때 그 아버지가 범인과 합의하고 딸이 한 고소를 취소했던 사안. 기억나시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거하고 뭐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23살이니까 성인이잖아요. 만약에 이 애가 만약에 13살이다. 이렇게 하면 뭔데? 미성년자죠. 그 미성년자 요놈도 고소권을 갖고 그 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 대리인도 고유한 고소권을 갖죠.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번에 고소의 취소는 서면 구술로 살 수 있고 고소권자가 검사에 피해자의 진술서 작성 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하고 또 고소 취소 후에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했다 할 것이다. 고소 취소는 서면과 구술로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고소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하고 고소 취소에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면 적법하게 취소했다. 맞고. 여러분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쭉 해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공장 변경 공부 안 했습니다. 이거 공부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요. 항소심이면 1심을 말해, 2심을 말해, 3심을 말해? 2심이죠. 2심에서는 고소 취소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게만 교과하면 돼. 우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고소 취소 된다 했잖아. 그 다음 12번 현행범 체포 틀린 것. 12번은 쭉 가서 정답률이 90이야. 어이 잘했다 너희들. 아주 잘한다. 거기에 그 1번 같은 경우도 쭉 됐죠 여러분. 이거는 뭔데? 자 이거 여기서 하나인지 좀 기억을 했으면 하는 내용은 1번 같은 경우에 자동차 범퍼 사건이거든. 범퍼. 자 이건 준현행범이 맞지 그지? 준현행범이. 왜? 자동차도 흉기요 운전도 소유니까 흉기를 소유하고 있는 데 해당되는 준현행범인. 따라서 영장 없는 체포가 돼요. 그런데 현행범인이라고 아니라고? 현행범인은 아니에요. 우리 현행범인은 실행 중, 실행 직후인 자가 현행범인이지 실행 중은 아니고 혹 실행 직후인가? 근데 여기 시간은 뭐 그렇게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시간이 우리 판례 사안을 보면 한 5분 정도로 돼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검찰 7급 문제에서는 한 10분 정도 줬거든. 그럼 좋다 10분이라 치자. 장소가 1km 정도 떨어져 있어. 이거는 판례 사안을 봐도 그래. 1km. 지금 뺑소니 하고 난 뒤에 사람을 친 뒤에 지금 이놈을 수사기관이 검거하려고 하는 이 장소가 한 1km 떨어져 있다고. 우리 실행 직후에 현행범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접착돼 있어야 되지. 그런데 자, 이게 시간 장소적으로 접착돼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1km 떨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범퍼 사건은 딱 두 개를 기억해버리라.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 아니야. 됐지? 그러니까 현행범인,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현행범인 아니다. 뭐라? 준현행범이다. 현행범인 아니다. 근데 준현행범이다. 그래서 영장은 체포는 된다. 여기를 기억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준현행범인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검찰 7급의 그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 틀리게 돼. 다 알고 있는 판례인데 이거 하나 모른다고 해서 틀려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범퍼 사건 딱 하면 준현행범인 영장 체포 가능해. 혹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 즉 현행범인인가? 아니지. 이렇게 아니지. 그다음 이번에 어경 음주 측정을 교대한 운전자를 측정할 목적으로 현행범 체포하느라 사유주자 고지하지 않은 채 여러분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되지. 근데 고지하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을 해야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을 보일 수 없다는 거 맞고 정교조 교사요 교장 협박했던 사건 40분 지났다고 했다.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이 아니야. 아니야.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맞지?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이 아니니까 영장 가지고 와서 영장 체포해야지. 학교 무학요구입니다. 이거는 10분과 장소는 인접한 운동장이지. 인접해 있는 운동장, 정문 앞에 사람 때리고 이놈이 수사기관 이름을 체포하려고 하는 곳은 학교 운동장이에요. 그러면 장소와 시간이 전부 다 이제 접착돼 있죠. 따라서 실행 직후 현행범인 맞다. 그 다음 13번 현행범 체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3번은 정답률이 쭉 가면 83%네. 자, 반드시 요 이선기 주어야 한다는 거 맞죠? 현행범 체포할 때 반드시 요 이선기를 주어야 되잖아. 원칙은 수갑 채우기 전에 미리 예배적으로 수갑 채운 뒤에 그지?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는 거는 맞잖아. 근데 시험에 여러분 반드시 미리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근데 미리란 말이 빠지고 반드시 고지해야 된다 하면 옳은 지문 처리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것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리 나오면 틀리고요. 반드시 고지해야 된다 하면 맞고.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범죄 실행 직후인자라는 것은 제3자 아니죠? 일반인 아니죠? 누구? 체포하는 자. 그 다음 3번에 범죄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라는 것은 범죄 실행행위를 끝마친 순간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재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맞지?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현행범인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맨 마지막 수로 조심해야 돼. 만약 여기 한번 봐봐라 얘들아. 자, 쭉 되게 길잖아. 이 지문이 되게 길잖아. 근데 맨 마지막에 오답을 거는 위치는 맨 마지막이야. 거기 에만 현행범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옳고 에만 현행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어진 적이 있다고. 여러분 기출 분석을 했던 친구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봤을 거야. 그럼 이거는 앞에서 열심히 딱 읽고 뒤에 집중력을 흐릿해버리면 다 알고 있음에도 틀려버려. 우리 조수말에 아주 명이지. 끝까지 긴장해야 돼. 끝까지. 왜? 마지막에서 결판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오답 그리는 위치를 그러니까 알고 그 부분을 잘 봐야 돼. 4번에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이 현행범 체포 법령에 행위로 이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인데 자 현행범 체포 요건으로서 쭉 가서 맨 마지막에 도망 증거임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맞지? 여기 포인트는 이거예요. 다른 것에 여러분 오답이 혹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요. 어떤 놈의 급소를 잘 찾아야 된다. 급소. 급소는 이거지. 도망이나 증거임의 염려. 그 다음 14. 통비법 통신제한 조치. 자, 이 14번의 정답률을 쭉 보면은 89야. 자, 1번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정기통신에 관한 남아있는 기록 열어보는 행위는 감청이 아니다. 맞고. 2번은 패킷 감청이요. 우리 패킷 감청을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인터넷 통신에 감청될 우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 판례는 패킷 감청을 인정한다는 것. 맨 뒤에 허용되지 않는다. 바로 틀리고. 그 다음에 3번 이런 거는 맞고요. 4번 이것도 보충적 수단 맞죠? 우리 통신제한 조치는 마지막 방법으로 써야 돼. 수사를 할 때 도저히 더 이상 수사가 어렵다. 그때 마지막으로 쓰는 게 통신제한 조치야. 여러분들도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 일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사를 하실 때 그 통신제한 조치 감청하는 거 있잖아요. 우편물 검열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화 몰래 녹음하고 이런 것들을요. 이런 것들 하실 때는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수사가 어렵다. 그때 써야 돼. 더 이상의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를 저지하거나 정각보가 어렵다. 범인 검거 어렵다. 이게 최후의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통신제한 조치예요. 보충승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 15번에 긴급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15번 같은 경우는 쭉 가가 정답률이 88%입니다.
여기 여러분 장기 3년 이상 이거 내는 이거 봤거든 반사적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 긴급 체포는 장기야. 이 긴장이 하셔야 돼. 긴장. 이 장이 뭐로 바뀌면 틀리다고요? 단어로 바뀌면 틀려. 단기 이렇게. 딱 한 글자지. 스릴 넘쳐요 사실 객관식은요. 얼마나 스릴 넘치나. 이 딱 한 글자에 인생이 걸려. 인생이 6개월이 걸렸다고. 2천만 원. 이 뭐 도박도 이런 도박이 없네 사실. 이 한 글자 잘못 찾으면 뭐 6개월 돼야 돼요. 6개월 할 때 뭐 이것저것 따지면 한 2천만 원 던데. 이 완전히 도박도 이런 도박이 없네. 그리고 그 한 글자를 찾는데 얼마나 초고도의 집중이 필요하겠네.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멍청하게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나. 이제 장기 맞고 그 다음에 밑에 이 검사 또는 사형은 긴급 체포된 피해자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하지 못한 피해자를 적시선망이 한다 맞고 그 다음 3번에 긴급 체포 요건에 갖춘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틀리죠.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돼. 그리고 4번에 통지서 관련 서류 피해자 척도 열람 능사 되죠. 오케이. 다음 16번 이거는 전주에 했던 거 그지? 첫 주차에 했던 거. 자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6번은 정답률이 쭉 가면 80이네. 그 여러분 1번 맞다 그자. 우리 고소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윤리, 전통, 뭐 문화구규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입법자들이 정할 수 있는 아주 넓은 재량권이 있다는 거 맞고 2번 범인은 안 날부터 6살이지 친구째는 범인은 안 날. 그 범인은 안 날이란 것은 범인도 알고 뭐도 알아야 돼? 범죄까지 알아야 되고 이 범죄가 친고죄라는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지? 맨 뒤에 확정 인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 아니다. 바로 틀리네. 자 이거는 여러분 오답이 걸리는 행태는 두 군데요. 확정적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출제하는 것 하나. 그 다음 확정적 인식을 미필적 인식으로 바꾸는 것 또 한 개. 됐죠? 이런 것들 조심하고. 그 다음 3번에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 그럼 범행기간을 정해서 고소할 수도 있다. 그 기간 중에 범해진 범죄에 대해서 고소가 있다고 봐야지. 4번에 우리 구술 고소 가능하거든요. 근데 구술을 고소할 때는 뭐를 작성한다고요? 조서. 그 조서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피해자를 참고 조사할 때 그 진술 조서에 처벌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가 되어 있으면 적법한 고소이다. 오케이. 17번에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1번에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할 자가 이러면 이거 숫자를 딱 봤더니 바로 틀리네. 우리 검사는 양아치라고 안 했나? 그래, 끔을 잘 씹는다 했지. 끔 10일, 끔 10. 7로 돼 있으니까 바로 틀리다. 그지? 10일. 고소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과 구별된다는 것도 옳고 그 다음에 3번 했죠. 서면 구술 다 된다는 거 조서 작성.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는 거 옳고 그 다음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다. 그런데 한 명이 고소기간을 태만히 했어. 혜택 태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 18 불신검문. 불신검문은 98. 어이구 야 잘했네. 이 새끼들 잘한다. 지금 1월 시작생들이 엄청 잘하더라. 내가 한번 보니까 어제 서울에서 강의를 했는데 잘하더라. 내가 그래도 어제 참 잘한다고 내 칭찬 많이 해줬어. 평균 점수가 우리 평균 점수 왜 안 냈노? 내가 한번 나중에 내달라고 할게. 비교 한번 해볼게. 서울에서 어제 했는데 평균 점수가 80점 나왔더라고. 80점. 정확히는 79점 뭐뭐 나왔더라고. 똑같은 문제를 봤어요. 79점 뭐뭐. 그러니까 여기 80점. 그 다음에는 이제 2점 더 올려서 한 80, 한 2점, 3점 정도 하자. 이렇게 평균 점수. 평균이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얼마나 할 거? 85. 오케이, 85. 다음 주에 평균 점수 85. 메가 CSD와 한국 경찰의 빅 매치. 빰빰빰빰. 그런데 그 애들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한테만 이야기했으니까 분발해보자. 내가 다 가르치게 나중에. 그게 미쳤어요. 자. 여기는 4번이죠. 다 아시니까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실제 이 불신검문의 문제 1, 2, 3, 4는요. 불신검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만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하시면 여러분 충분하신 거예요. 잘하시네요. 이제 4번에 여러분 그 경찰관들의 큰 소리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하니까 이게 모욕죄 맞습니다. 모욕죄 현행범이면 맞아. 근데 체포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야 된다 했지. 근데 이놈이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도망칠 염려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없으니까 작용 안 되는 거예요. 그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적법하다 틀려요. 불법입니다. 불법. 그 다음 19번에 다음 중 함정사에 대한 판례 입장이 아닌 것은 우리 부축배기죠. 부축배기 이러면 돼. 부적이죠. 부적. 적법이죠. 적법. 위법한 함정을 보기 어렵다 맞고 그 다음 2번에 인지하고도 추가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적법. 위법한 함정을 보기 어렵다 맞고 그 다음 관련을 맺지 않았죠. 그러면 적법.
적법. 맺지 않았으니까. 맺었다면 위법. 위법하는 데 보기 어렵다 맞고요. 노래방 도우미 위법이죠. 자, 위법하는 데 보기 어렵다 했으니까 틀립니다. 그다음 20번 전문사 자문위원 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근데 75다 야. 75. 야, 그리고 보면 사람들의 그 수험생의 그 느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제도 가만 보니까 이거 71%였어 정답률이. 내 기억이 나. 여기도 똑같이 71%. 그래 이거는 왜 그리 틀렸지? 내가 그래 했었는데 똑같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이상하게 똑같이. 검사는 공세 여부 관련 사정이 분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직권 신청, 전문사 자문 지정해서 수사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이거 맞잖아요. 직권 신청. 미연번에 진술을 하게 하여야죠, 그죠? 피해자 측에게도 서면 또는 구술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잖아요. 줄 수 있다 틀리잖아요. 그다음 취소할 수 있다는 건 맞고요. 그다음 지검장이 아니죠. 누구? 고검장에게 이의제기하는 거죠. 지검장이었으니까 틀립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한 5분만 있다가 바로 할게요. 한 5분 있다 수업 바로 할게요.